세상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IT 업계에서 직장 내 갑질 파문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갑질을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두 분과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을 키워드로 데이터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장에서 직장 내 갑질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 1번, 아니다 2번, 잘 모르겠다는 3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하고 전민기 팀장님 두 분은 높은 분들이잖아요. 소장이시고 팀장이시고 직장 내 갑질을 하면은 피해자보다는 혹시 가해자일 수 있는 위치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찬 소장님? 참 조심스럽거든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20년 가까이 했었었고 지금은 이제 1인 일종의 연구소 형태를 하고 있는데, 네. 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게 갑질이 참 우리가 들여다볼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네. 누구의 기준이냐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팀장이나 또는 본부장을 할 때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예. 우리 또 팀원들이나 본부원들은 이거 좀 심한데, 본부장이 너무한데, 이런 생각을 혹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도 혹시라도 제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갑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갑질이라는 것을 알고 한다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일 테고, 그러니까요. 대부분은 본인은 갑질이라 생각을 안 하는데 계속 해대니까 네. 피해자들은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갑질을 했다라는 생각을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그 밑에 직원들은 네. 혹시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예. 아찔하네요. 예. 네, 어쨌든 지금 배 소장님 말씀처럼 관점과 시점은 계급이 직급이 낮은 분들, 네. 그분들이 보시는 것이 아마 네.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민기 팀장님께 저희가 미리 직장 내 갑질을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죠? 자, 1년 언급량이 한 27만 건 정도 되니까 네. 갑질이라는 키워드는 뭐 매년 약간씩 증가 추세에 있고요. 네. 이 정도면 뭐 굉장히 갑질이라는 말을 우리 주변에서 이제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네. 상황 분석은 보니까 뭐 아르바이트 상황에서 좀 더 많이 이제 느끼시는 것 같고, 아르바이트. 최근에 이제 뭐 네. 배달 업체들 갑질해서 이제 배달이라는 상황과 또 연관이 많이 돼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키워드는 결혼이라는 키워드였는데, 이건 결혼. 여성분들이 느끼는 그런 갑질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상황에서 퇴사를 적용받는다든지, 아니면 결혼한 것과 관련해서 뭐 승진이라든지 뭐 여러 이런 상황들이 결혼이라는 키워드로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은 좀 예측하기 힘들었던 그런 키워드예요. 남성으로서. 이게 남녀의 차이도 있다는 걸 좀 알려주는 그런 상황 분석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취업이라든지 뭐 근무, 해고 이런 상황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관어는 이제 뒷장에서 보시면 최근에 이제 논란이라고 하는 키워드, 사건이라고 하는 키워드들로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뭐 갑질 논란, 갑질 사건 이렇게 좀 보도가 많이 되면서 이런 논란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고요. 보시면 남자보다 여자 쪽이 확실히 그 동그라미가 크죠. 네. 여성들이 갑질이라고 느끼는 상황이 남자보다 좀 더 많다라는 게 이제 반증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네이버가 최근에 이제 여러 논란과 함께 급성장한 키워드로 맨 왼쪽에 이제 등장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상황 안에서의 어떤 특수성으로 인한 갑질을 느끼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 연령대는 역시나 20대, 청소년, 10대, 60대 등의 연령대하고 고연관성을 갖고 있어서 조금 우리가 젊은 층들이 갑질이라는 상황과 좀 더 많이 마주한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60대는 이제 은퇴 이후에 또 다른 직장을 가졌을 때 맞아요. 또 사회적인 또 약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관성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미래 신호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키워드와 관련해서 언급량 증가율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쇠퇴를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기 이슈 현재 언급량은 적지만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이런 키워드들로서는 뭐 대한민국, 성희롱, 대기업 이런 키워드들이 좀 보이고요. 네. 이 성장기 이슈는 현재 언급량도 많고 증가 추세에 있는 그래서 좀 미래에도 관련 키워드로 좀 등장을 많이 할 것 같은 예상되는 그런 키워드들인데 코로나, 노동자, 네이버가 관찰되면서 아하. 이제 네이버 이슈는 좀 한동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숙기 이슈는 현재 언급량은 많은데 정체 또는 감소 추세에 있어서 미래에는 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키워드인데 네. 코로나19라든지 뭐 아파트 요거는 이제 경비원분들 갑질 논란이거든요. 네. 최근엔 언급이 좀 많이 안 되고 보도도 많이 안 되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는 그런 키워드들입니다. 아이리는 뭔가요? 이 연예인인데요. 아. 예전에 이제 그 주변에 뭐 그 코디라든지 이런 분들 아하. 상대로 했던 갑질 네.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한동안 이슈가 됐는데 이제는 좀 나오지 않는 그런 키워드가 됐고요. 감성어는 16대 83으로 당연히 뭐 부정 감성어가 많습니다. 그 안 된다, 폭언, 의혹. 일단은 폭언 쪽을 좀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갑질. 그러니까 아하. 예, 말로 인한 갑질. 사실은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크게 인지를 하지 못하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폭언이라는 갑질도 굉장히 강하게 좀 느끼는 거고요. 네. 역시나 감정은 싫다가 50%, 슬픔 8%뭐 갑질 당하는 거 좋아하실 분들이 없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식의 좀 분석들이 나왔는데 예. 뭐 결혼이라든지 여성분들이 느끼는 갑질 상황이 언론 보도에서 느껴지는 것보다는 SNS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배 소장님 이런 네. 데이터 분석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갑질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고 네. 큰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갑질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빅데이터 내용을 보면은 논란, 결혼, 연령대 나오지만 어떤 해법에 대한 이야기는 잘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갑질이 연속이 되고 있고 예. 또 누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타깝다, 대책을 세워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근본적인 대책은 안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질의 기준이 참 중요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직장에서도 보면 야 그런 것도 일을 좀 못해? 아니 그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 우리 기업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야. 몰랐어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만 해도 이것이 갑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이제 언어 갑질, 어떨 때는 업무 갑질, 심지어는 어떤 갑질이 있냐면 회식 갑질도 있거든요. 회식 갑질. 그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식을 가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문화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30대의 20대의 신입 사원은 나이 들면 나도 부장이 될 수 있고 나도 본부장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제는 갑질을 당했던 사람에서 갑질을 하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갑질 문화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발생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어디나 있을 수 있죠. 사실 이 대책을 이제는 좀 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생각을 할 때인 거죠. 대책이 중요하다. 그리고 배 소장님 우리 지금 청취자 여러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고 있는데요. 답이 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갑질 문화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죠. 네, 국무조정실에서 이 조사와 관련한 갑질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그만큼 예.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고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의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한데 네. 지난 1년간 이 조사 관련해서 응답자 4명 중 1명은 갑질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아하. 4명 중 1명. 그리고 직장인 34%는 직장 내에서 갑질을 당했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더라도 2018년, 2019년 살짝 줄어든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게 2020년 같은 건 지난해는 이제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잠잠해졌을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나 여전히 비중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 사실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직장의 상사 부하 관계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 형태로 발생하는 갑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나왔다고 하는데 부당한 업무 지시 형태 갑질이 가장 많다. 네. 그 원인은 뭘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우리가 이 직장 내의 문화가 다시 한 번 더 근본적으로 좀 철저하게 변화가 필요했는데 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죠. 고도 성장기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 일의 성과에 따라서
직장 내의 승진 이런 성과의 평가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상하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좀 수평적인 문화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소리 지르기 일쑤였던 거죠. 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 IT 관련 대기업에서도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하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그 직원에 대해서 업무 능력을 또 회복할 수 있고 또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도 못해? 학교 어디 나왔어? 이렇게 되는 순간 네. 크나큰 갑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이건 가족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인격 모독이 될 수가 있죠. 그럼요. 그런 예. 만큼 모욕과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이 이제 직장 갑질 아하. 관련된 단체인 119 직장 갑질 119의 조사 결과인데 모욕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부당 지시 이거 해. 그래도 상사가 이거 시킬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또 괴롭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네. 그 외에도 업무 외의 강요 아니 9시까지는 일해야지. 지금 회사가 힘든데 말이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네네. 집안에 중요한 일도 있고 가서 애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 이제 부당한 업무 지시란 말 속에 좀 답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당한이라는 것은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판단과 평가의 대상이고 상사 입장에서는 업무에 방점을 찍을 테고 업무와 관련되니까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해라고 생각할 테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업무라는 걸 핑계로 나한테 부당하게 이런 것들이 좀 크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서 기준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질 언급량이 상당히 많아졌지만 예. 그 안에서 이게 실제 갑질인지를 좀 그 추려내는 그런 키워드 안에서 그런 그러니까.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회사별로 업무에 따른 어떤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네.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으로서 이거는 정당한 업무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또 받는 사람이 나 갑질 당하고 있다라고 느꼈을 때 그걸 어떻게 판별해 주느냐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너무 심하고 힘들고 또 아주 뭐 극단적 선택을 포함한 나쁜 결과도 많았고 이렇기 때문에 2년 전이었죠. 2019년 7월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일명 갑질 금지법이 제정돼서 시행 중입니다, 현재. 그런데 현장 일터에서는 이런 법이 있나? 이 법 때문에 뭐 나아졌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효과가 네.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직장의 경우에는 문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 외에 그 불상사가 벌어진 곳에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되냐면 잘 안 됩니다. 아하. 그냥 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사건만 처리가 되고. 그럼요. 직장 예. 갑질에서 야 이거 저기 관련 기관에서 노동부에서 공문이 왔어. 이거 좀 고치라고 하는데 자 고칩시다. 끝이에요. 아하. 근데 이건 정말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의 네. 문화 자체에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단은 이런 갑질이 일어나고 나면 대응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직장 내에 누구한테 말해야 될까? 그 임원도 나한테 갑질을 하는 임원과 아는 사람 아닐까? 그리고 피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이거 네이버가 그런 경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 사람을 다른 부서로 옮겨갑니다. 그럼 다른 부서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입사입니다. 누가 부르면 아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 치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질을 당했으면은 대응과 치료까지 갈 수 있는 직장 내의 어떤 문화 체계가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그 키워드에도 사실은 신고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네요. 보시면 뭐 호소라든지 뭐 퇴사 이런 키워드는 있어서 갑질을 당했을 때 이걸 적극적으로 내가 어디 신고해서 해결하려기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좀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그냥 호소하는 거 외에는 사실은 적극적인 어떤 행동으로서 이걸 맞서는 분들이 좀 많지 않다. 아하.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 보면 사실은 이 신고한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오히려 네. 왕따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갑질 당한 사람이 이걸 뭘 적극적으로 좀 어떻게 하기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민기 팀장이 말씀하신 예. 대로 직장에서 일어나는 흔한 사례들이 뭐냐면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이렇게 당하고도 직장을 다녀야 돼 이러면서 아하. 직장 동료들하고 그냥 어디 가서 술 한잔 마시면서 웁니다. 아하. 이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 만큼 누군가에게는 아무리 뭐 한 5명, 10명이 일하는 기업은 더 심할 수도 있죠. 더 심할 수가 있죠. 물론 예.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이게 근본적으로 법만 가지고 될 일이냐 아니, 네. 법을 만들어놨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럴 게 아니라 완전히 문화 차원에서 시각에서 이것 자체가 접근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것 자체가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네. 반드시 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전민기 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게 일반적으로 뭐 범죄나 사건 사고 이런 키워드를 보면 한쪽에서는 무섭다 두렵다 나쁘다도 나오지만 다른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처벌 그렇죠. 수사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 직장 내 갑질에서는 뭐 퇴사라든지 또는 뭐 아프다 뭐 억울하다 뭐 극단적 선택 이런 건 나오지만 신고를 하거나 뭐 어떤 징계 절차라든지 이런 해결책이나 호소하는 방식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 각자가 생각하는 갑질이라는 이 키워드 자체가 좀 다 다른 것 같고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받는 게 갑질인지에 대한 어떤 인지는 스스로 하지만 예. 이걸 밖에다 내놓기는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키워드들로서 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사회 전반적으로 직장 갑질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네. 갑질 금지법도 있지만 그 내용 많이 모르시거든요. 관련 키워드가 등장을 하지도 않고. 법을 만들었지만 법의 내용도 모를 뿐더러 법이 문화적인 것까지 다 관장을 못하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 갑질을 받는 사람 다를 수 있는 것이 가령 직장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아니 뭐 김 대리는 어차피 뭐 술 안 마시냐 우리끼리 가 이러면 김 대리는 계속 이게 배려입니까 아니면 따돌림입니까? 따돌림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자칫 있는 거죠. 잘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하. 서로 간에 이 갑질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단계의 소통이 소통의 반드시 문제. 그렇죠? 그럼요. 소통의 문제네요. 그럼요. 자, 그러면 데이터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노조라든지 이 갑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책은 뭐 제한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지금 제한돼 있죠? 요구돼 있는 것들? 글쎄 뭐 방지 대책 관련한 것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법으로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 법으로 귀결되는 예. 결과적으로 또 그렇죠. 아하.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만드는 분들이 또 갑질을 당한 입장도 아니고 사실은 그러네요.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견을 좀 오랫동안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소통이- 갑질의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음흠. 소통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확립하느냐 먼저 이걸 정해놓고 네네. 빨리 뭔가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하, 많은 제대로. 사람들이 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설문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뉴스하이킥 청취자 설문조사 오늘의 주제는 직장 내 갑질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였는데요. 조사 결과가 참 충격적이고 또 씁쓸하네요. 95% 정도의 청취자께서요.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고요. 5% 정도만이 갑질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을 하셨답니다. 민희로 김정연님께서요. 왕따와 강압적인 연장근무 당했습니다. 그리고 2287님께서 직장 내 갑질 당해봤습니다. 첫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언니가 제품 코드 외우지 못하면 빵을 강제로 먹였어요. 아니 이건 고문인데요. 3145님 알바생입니다. 가족 회사인데 사장 가족만 마스크를 안 써서 한마디 했다가 미움받아 그만뒀어요. 어찌나 눈을 째려보던지 유유. 8697님 당근 당했죠. 대표님 팀장님 손님 차 대접을 왜 제가 해야 하나요? 저 자판기 아니에요. 우리 아기가 자주 아파서 결근하냐 묻지 마세요. 제 연차잖아요. 민희로 전진명님은요. 있다. 회식 때 밤 10시에 집에 가겠다고 하니 가정교육 못 받았다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더군요. 이거 너무한데요 이건. 1223님 72세 경비원입니다. 소장 갑질 너무나 많아요. 제발 갑질 없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어르신께서 참 이런 갑질을 당하면 참 견디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5606님 이번 백신 사전 예약하려는데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다음에 접종하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이것도 갑질인가요? 그렇죠. 보건건강상의 백신 맞는 중요한 일인데요. 이 외에도 무척 많은 갑질 당하신 사연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갑질 없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